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불교에서는 직업관, 말하자면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는지요, 직업을 가려서 해야 되는지요, 이제 그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특히 곤약하는 직업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는 100세 인생이니까 늦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나이 뭐 70이 넘고 그러면 60이 넘어서 65세 넘으면 정년퇴직하고 또 70이면 한상, 아니 70이면 뭐 인생 초년생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러면 직업에 관한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직업이 몇 개나 되나? 직업의 수. 우리나라 직업의 숫자가 몇 개나 되나? 여러분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가끔가다 이제 불자님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설명을 드려요.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몇백 개 될까요? 1000개 될까요? 그럼 1000개라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직업 숫자가 15,715개. 예? 그럼 여러분 뭘 따져서 15,715개를 뭘 해서 15,715개를 따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몇백 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직업의 숫자는, 놀라지 마세요, 30,658. 그럼 우리도 쫓아가겠죠, 이제 또. 그 다음에 2011년 일본에서 직업은 16,433. 3자예요. 16,000. 이건 아니고 16,433개 직업 숫자가. 그 최고로 미국에서 만약에 3만 개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3만 개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15,000개가 넘었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직업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지 따질래야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자라든지 혹은 자식이라든지 고등학생이 직업을 나는 어떤 길을 택하겠다는 생각들이, 그것이 전공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첫째 교수라든지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둘째 간호사. 근데 이런 거 보면 간호사, 소방사를 보면 봉사정신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가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세 번째 생명과학 계통의 과학자들이 연구원, 생명과학 쪽.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고 생명과학 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저도 상상해, 군인, 안정상의 군인도 좋아요. 여러분 부사관 아시죠? 부사관. 이제 하사, 중사, 부사관으로 이제 지원받는 경쟁이 상당히 높아요. 그 대접도 좋고, 군인이 되겠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호도도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의사로 또 다섯 번째로 꼽혀요. 그 다음 6 경찰 모집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 경찰관. 그 다음에 7 컴퓨터 공학자, 컴퓨터 관계,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보급이 됐으니까 컴퓨터 공학자. 그 다음에 8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슷하겠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 9번째가 뷰티 디자이너. 신도 한 분이 딸이 춘천에서 그 손톱 무늬 넣어주고 물들여주고 그림 그려주는
그런 것들은 좀 부티티하지. 머리 헤어스타일을 뭐 머리를 어떻게 뭐 꾸미게 한다든지 손톱에 뭐 이렇게 칠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업이 15,000개나 되니까 별게 다 있겠죠. 15,000개 넘으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선호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째가 공무원. 맞아요. 공무원 시험이 또 공무원 시험 보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정된 사회에서 공무원 들어가면은 생활에 이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 결정을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을 10가지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돈을 얼마를 벌어줄 건가? 그냥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자. 돈 많이 받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첫째, 고액 연봉자.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돈 얼마나 버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건 거꾸로 들어가. 5위부터 시작해요. 5위. 피부과 전문의. 왜냐면은 이 얼굴의 모양에 이제 신경 쓰니까 남자들도 성형수술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냥 피부과가 그러니까 신들하고 이제 어디 방문한 점이 있었는데 피부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가도 되고 피부과 전문의사도 있고 되게 뭐 내과 의사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피부과 전문의가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1억 1,317만 원. 피부과 전문의가 평균 연봉이 1억 1,317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가 네 번째로 고액 선봉자에 들어가요. 그럼 얼마를 받느냐? 1억. 그러니까 다 1억이 넘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1억 1,920만 원. 그 다음 세 번째가 예과 전문의. 예과 전문의. 예과적인 이제 상처를 많이 입고 오래 살다 보니까 다치는 데 많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1억 넘는다 그랬죠. 1억 2,307만 원. 7만 원. 그 다음에 쓸데없이 신경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는 게 네 번째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국회의원이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 많은 데서부터 내려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1억 4,052만 원의 평균.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려고 했으나 봐. 1억 4,052만 원. 그 다음 1등 5등에서 쭉 더듬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1등은 각 기업의 고위직. 이거는 이 이상이겠죠. 이제. 1억 4천만 원 이상이겠지. 그럼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뭐 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거 자꾸 봐봐야 여러분은 속만 상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저 직업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고등학교 학생들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많이 선호도 인기 있는 직업들을 쭉 살펴봤고 그럼 돈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도 한번 5등까지 쭉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살림하다 보면 이런 데 뭐 찾아볼 신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그러면 타이틀을 붙여야 되니까 직업에 관한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무슨 직업을 해야 불교에서 어떤 직업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밝힐 수 없는 직업. 무슨 얘기야?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직업을 이런 생각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당신 무슨 직업 해? 저 도둑놈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직업이면 저 노름꾼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당신 직업이면 저 조폭입니다. 당신 직업이면 저 강도입니다. 저 직업이면 저 사기꾼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나쁜 거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직업은
윤리상 도덕상 안 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직업을 밝힐 수 없는 직업이란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전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법망경, 여러분 잘 가시죠. 법망경. 법망경에는 10중 대개 40을 경계가 나와요. 무거운 개 10가지 하고 가벼운 개 48 개가 나오는 중에서 그 중에서 29, 29번째 되는 경계, 가벼운 개 29 경계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명 자활계 그래요. 사명. 이건 이제 나쁘다는 거예요. 사명.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사명 자활계. 사명 자활계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아라. 그래.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직업이 삿된 직업으로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오는 거 설명을 한번 쭉 그대로 이제 일타 스님께서 해석해 놓은 것을 읽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제 법망경 29 경계 나오는 것을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해서 혼자 이득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남색이나 여색을 판매하거나 인신매매죠. 여기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밝힐 수 없는 거야. 당신 직업이 뭐요? 여자 남자 데려다 몰래 데려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간 팔아먹습니다. 내장 팔아먹습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지. 여색을 판매하거나 제 손으로 생명을 죽여서 나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찌우며 또 그러니까 살생해서 하는 업을 하냐. 근데 이 많은 직업 중에서 가끔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다못해 뭐 고기를 잡아서 뭐 생선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가축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직업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일이 따지면은 세상에 이제 이게 엉망이 되고 스톱이 되는 상태가 될 테니까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질 수 있는 길로 나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를 잡아도 치어라든지 이오라든지 어린 새끼는 잡지 않는다든지 산란개는 또 죽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관계가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남녀를 점치고 상보고 해몽하면서 기륭을 말하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점보는 왜 재행무상이니까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고 성불로 가는 길 보살의 길을 가자고 하는 데서 점치고 앉아가지고 어떠니 하는 건 안 된다. 분명히 이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근거를 대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계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만 남녀를 점치고 상을 보고 해몽을 하면서 기륭을 말하며 또 이 남자 저는 주술로 교묘한 술수를 부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점 보고 또 엉뚱하게 부족을 뭐 사라 그런다든지 또 뭐 어떻게 뭘 하라는데 이상하게 이제 자기 이양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경계 지옥가는 나쁜 벌을 받는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를 길들이는 법과 100가지 약이나 1000가지 약을 섞어서 독약을 만든 거나 또 독약으로 마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개 보면 이제 외국 유학 가든지 또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좀 유명해지면은 꼭 마약을 해가지고 배가 망신하고 부모까지 제대로 길을 못 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람을 망치는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폐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법과 100가지 약이나 1000가지 약을 써 독약을 만들거나 이제 그다음 뱀독과 금과 은과 벌레로서 여기 이제 금은 여기 이제 해석을 하기 이따 쓴 게 해석하기를 가짜 금반지, 가짜 은반지, 가짜 보석 반지를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밝힐 수 없는 직업이죠. 당신 뭐 합니까? 저 가짜 금반지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밝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벌레로서 독약을 만들면 벌레로 독약을 만든다 안 된다는 거야. 독약을 만들어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니까 도무지 효순심이 없는 것이니 만일 짐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걔를 지금 얘기해 준 걸 잘 들어서 알겠죠. 인신매매라든지 또는 독약을 만든다든지 마약을 뭐 만든다든지 그런 엉뚱한 일을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직업이 뭐냐 당당히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전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불교에서 그럼 어떤 직업을 얘기해 주느냐? 이제 뭘 배우라는 게 또 나와. 이게 육아사지론, 이게 5세기경에 나온 건데, 5세기 미륵이 지어냈고, 그걸 현장 법사가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0권이 있어요. 100권. 미륵 사진은 100권인데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농업. 그냥 농사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체 맞게 이렇게 지어봐라. 그런 거. 상업. 또 정치학이 나와요. 정치학. 그러니까 여기 국회의원 나왔는데 연봉 좋고 괜찮게. 그러니까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정치학. 그다음 수리학. 그다음에 산수, 경리, 경영학. 근데 5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업, 방직업, 재판, 법률학, 조리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육아사진론에 열거가 돼요. 이런 직업들은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불교에서 하나 예를 들게 이런 걸 한번 들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아까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선호도에 나왔죠. 의사. 또 의사들이 피부과 뭐 고위관리직에 들어가고 예과 전문이라든지 뭐 연봉을 많이 받는 쪽에 되었죠. 부처님을 뭐라 그래? 대의왕 그래. 대의왕. 예? 대의왕. 마음의 병,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으로 연유돼 가지고 몸의 병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조 중엽 때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조 중엽 때 당파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인과 남인으로 갈려 싸움박질 하고 있는데 서인의 거장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이고 남인의 거두가 허미수예요. 허미수. 근데 둘이 정적이니까 만나면 다투고 싸워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겠죠, 분명. 근데 송시열이 하루는 아들을 시켜가지고, 근데 옛날 그 정치인들이나 선비들은 좀 지금 사람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들을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속병이냐 속병이라고 그러죠. 위장병이 속병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허재상한테 가가지고 남인의 이제 거두예요. 허미수한테 가가지고 약 처방을 받아와라. 처방전을 받아와라.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시골에서 한약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처방전을 써줘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건재상에 가서 그걸 내주면 약을 지어줘요. 처방전을 한약하시는 분들은 되게 하더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허미수한테 처방전을 받아와라. 자기 원수의 정객 받아오라 했더니 처방전을 써주는 거예요. 허미수가 송시를 위해서. 거기에 비상이 들어요. 비상 독약 아니에요. 비상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처방전에다가.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니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니까 우리 아버지 이게 죽이려고 이 양반이 비상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약을 지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니 뭐 이분 안 되겠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비상을 엄청 많이 넣게 하는 처방전을 내줬어요 했더니 송시를 그래요. 서로 인품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허미수한테가 정적이지만 허미수한테 처방전을 받아오라 그랬다 했더니 우리 믿고 그대로 지어와라. 비상을 잔뜩 넣은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서 먹었어요. 그걸 병이 싹 났어.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요. 허미수가 송시열 이 양반이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 저도 80년대 말 90년 초에는 우리나라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도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자기 소변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게 더럽다니 자기 몸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소변을 마시는 건강법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신들한테 얘기해보고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송시열이 자기 소변을 마셔가지고 이 몸 내장 기관에 소금쪽이 껴러가지고 병이 난 거로 난 판단해가지고 비상을 줘가지고 이걸 전부 뚫게 만드는 그런 걸 했다. 그래가지고 싹 난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이걸 요즘 느끼는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적한데 원수지간에 마찬가지인데 비상을 독약을 넣어줬는데 불구하고 믿고 먹고 약을 지어주는 사람이나 이게 진짜 의사의 직분을 다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씩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또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법관, 여기 불교세계는 법관. 그럼 불교를 전하는 사람은 스님도 제가 법사, 스님 법사래. 법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것도 훌륭한 일이다. 그건 재판관을 마찬가지, 법관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제대로 잘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다스려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내주면은 사람을 살리는 판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영창에서는 대개는 이혼 소송하러 가면 자꾸 다른 대분해요. 반려시켜. 왜냐? 화해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잣들 다 대지 말고 살릴 사람은 살려가지고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법관이 되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저기는 효봉 스님께서 외정시대 일제시대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은 최초의 판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외정의 앞전에는 마찬가지요. 판사가 돼가지고 판결 내는데 사형을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성을 해보고 그냥 슬그머니 사직을 사표를 내가지고 흔적을 감추고 엿장사로 3년을 돌아다니잖아요. 신분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판사, 검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대신으로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귀천이 없다. 아까 제가 질문한 쪽에서 말을 해왔는데,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이제 5분 방송을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온 걸 제가 전부 써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우주 항공국에 방문을 했는데 한 청소하는 여인네가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뛰어나게 즐겁게 콧노래를 막 청소를 하니까 걔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보살님이라고 안 그랬겠지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즐겁다 마다요. 제가 우주인을 보내고 우주 항공산업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제 힘으로 아니 청소하는 분이 제 힘으로 우주 정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어딨겠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대중대 청소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 과학자들이 일도 못하고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비록 청소를 하는 이 일 자체가 우주 항공 산업을 위해서 아주 1등 공실 기여하는 길이다. 그렇게 청소를 하니까 청소를 깨끗해야 기재도 말짱할 것이고 기회 잘 돌아가시고 사람들로 환경도 좋아질 거고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청소를 없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30년 동안 그 신발을 고쳐주는 신발 수리를 하는 영감녀하고 누가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조그맣게 옛날에 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는 기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절대 힘들지 않아요. 나는 30년 동안 사람들이 신발을 수리해주지만 이걸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발 구두를 가져와 보면 신발이 다른 거 보고 어디가 다르느냐, 뒤꿈치가 다르냐, 앞꿈치가 다르냐, 오른쪽이 다르냐, 왼쪽이 다른 거 보고 이 사람의 건강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건강에 맞게 내가 신발을 고쳐주니까 내가 의사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긍지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수리를 하지만은 나는 그냥 신발 고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펴주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직업에 귀천이 없이 잘 수 있는, 그 대신에 밝게 쓰는 직업을 안 낸다.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당신 직업이 뭐야? 저 도둑놈입니다. 이건 안 되죠. 당신 직업이 뭐야? 그 남자 여자들 꼬셔서 유혹해서 갖다 팔아먹는, 이건 밝힐 수 없는 직업은 안 돼. 그 이외에는 할 수 있으면서 복을 질 수 있는, 지금 우주항공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라든지 신발을 수리하는 30년 동안 수리하는 이런 또는 노인분들한테 이런 분들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지금 7, 8분에 정신이 없네. 뭐 내가 봐도 뭘 했는지 정신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는 개성을 없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법 삶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